안녕하세요. 트렌드버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멤버십을 가입해준 나느냐 보스베이비님, 온유대학교님, 범뚜님, 종민리님, 정스님, 피피피님, 노마드님, 지구별 여행자님, 이준이파파님, 안녕하쇼님, 문석현님, 아르토리아님, ABCD3829님, 승현님, 돌고도라님, 선대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썸네일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또 털렸네, 주주들만 호구네, 이렇게요. 만약 정말 그렇게 느끼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아이렌 매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도발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렌은 지금 시점에서 본질적으로 그런 회사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회사가 왜 그런 회사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아직 들고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아이렌의 자금 조달 역사를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아이렌은 2021년 11월에 나스닥에 상장됐어요. 상장 당시 받은 자금이 약 2억 3천만 달러예요. 그 다음 2022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이 시기에는 이 LOC라는 약정 매입 방식으로 한 회사한테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팔아 9천만 달러를 끌어왔어요. 2023년 후반부터 비트코인이 회복되면서 본격적인 ATM 발행이 시작됐고요. 2024년 12월에 처음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4억 4천만 달러 규모였는데 이게 아이렌 자본 조달 역사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이었어요. 2025년부터는 AI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자금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요. 6월에 전환사채 5억 5천만 달러, 10월에 무이자 전환사채 10억 달러, 12월에는 만기를 2032년과 2033년으로 늘린 전환사채 23억 달러에 주당 41달러로 직접 발행한 16억 달러까지 한 달에만 약 40억 달러를 끌어왔어요. 2026년 3월에는 ATM 한도를 1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6배 늘렸고 이번 달 5월 14일에는 30억 달러짜리 전환사채를 또 발행했어요. 지금까지 아이렌이 끌어온 누적 자금이 약 116억 달러예요. 원화로 환산하면 16조 원이 넘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끌어왔으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주주들 돈만 빨아먹는 거 아니야? 당연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렌을 보실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회사는 지금 시점에서 본래 거대한 자금이 필요한 단계의 회사예요.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서 AI 클라우드 회사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것도 단순히 GPU를 사서 임대해 주는 게 아니라 전력 부지부터 데이터 센터 건설, GPU 배치, 클라우드 운영까지 전부 수직 통합으로 직접 하겠다는 모델이에요. 이런 모델은 자본 집약도가 비교가 안 돼요. 지난주 5월 7일 아이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5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했고 그중 480메가와트가 올해 말까지, 1.2기가와트가 2027년 말까지 가동 예정이에요. 이 모든 걸 짓고 GPU를 배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수십억 달러예요. 그러니 자금 조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AI 클라우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자금 조달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렌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회사예요. 만약 AI 클라우드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아이렌이 의미 있는 마진을 확보한다면 그때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자금 조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흔들려요. 이게 아이렌의 본질이에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최근에 본 영상 한 장면이 떠올라요. 뜬뜬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배우 지창욱 씨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바라보고 운용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을 좀 믿고 똑똑한 CEO분들에게 맡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저는 이 말이 아이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아이렌은 단기적으로 보면 자금 조달 뉴스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회사예요. 3개월 뒤, 6개월 뒤 주가만 보는 분이라면 마음 편한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똑똑한 경영진이 2년, 5년을 내다보고 지금 자금을 끌어와서 인프라를 짓고 있다면 그 회사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가치를 보는 사람한테 맞는 종목이에요. 회사가 자금을 끌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금을 얼마나 똑똑하게 쓰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럼 아이렌의 경영진은 그동안 똑똑하게 일했을까요? 최근 한 달 동안 아이렌이 발표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5월 1일, 텍사스 스위트워터 1, 단지 1.4 기가와트 통전 완료. 5월 5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 미란티스 인수 발표. 5월 7일, 엔비디아와 34억 달러, 규모 AI 클라우드 5년 계약. 같은 날, 엔비디아와 5기가와트 규모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같은 날 유럽 진출을 위한 노스트럼 그룹 인수. 이 5개가 단 일주일 안에 나온 발표들이에요. 특히 엔비디아 파트너십을 한번 짚고 가야 해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팩토리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DSX가 있어요. 이 DSX의 첫 번째 플래그십 사이트로 아이렌의 스위트워터, 이 기가와트 캠퍼스가 지정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향후 5년 동안 아이렌 주식 3천만 주를 주당 $70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이게 다 행사되면 최대 21억 달러를 아이렌에 직접 투자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단순한 GPU 공급 계약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자기 핵심 아키텍처의 미래를 아이렌에 베팅했다는 의미예요. 그것도 아이렌이 잘 해내야 자기들도 돈을 버는 구조로 묶어놨어요. 엔비디아가 만약 아이렌의 실행 능력을 의심했다면 이런 계약은 절대 안 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부족한 자원인 자기네 GPU의 미래를 어디에 맡길지 결정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아이렌 경영진이 똑똑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엔비디아가 이미 그 평가를 내렸으니까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번 달 5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 힐스에서 밀켄 글로벌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가 패널로 등장했어요.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예요. 운용 자산이 13조 9천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2경 원에 가까워요. 레리 핑크가 이 자리에서 한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AI 거품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 수요가 누구도 예상 못한 속도로 자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전력이 부족하다. 컴퓨터가 부족하다. 칩이 부족하다. 지금 우리한테 컴퓨터가 그냥 부족한 게 아니다. 핑크가 한 또 다른 발언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등장할 거다. 컴퓨터 선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유에 선물 시장이 있죠. 농산물에도 선물 시장이 있어요. 이런 상품 시장이 작동하는 이유는 미래에 필요한 양을 미리 사두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컴퓨터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유처럼 거래 가능한 자산이 될 거라고 핑크가 직접 말했어요. 블랙록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는 이유가 있어요. 블랙록은 지난해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UAE, 국부펀드 MGX와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미국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했어요. 데이터 센터 거래 사상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올해 3월 초에는 사모펀드 EQT와 함께 미국 전력회사 AES 코퍼레이션을 기업 가치 약 334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블랙록이 말로만 부족하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를 직접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같은 무대에 있던 또 다른 거물, 브룩필드 애쉬, E.O. 브루스 플래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글로벌 경제 자체를 재구축하게 될 거다. 재구축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지금 시장은 이 부족에서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메모리예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의 70%가 데이터 센터로 가요. 일반 소비자가 쓰는 메모리는 30%밖에 안 남는다는 뜻이에요. D램 공급은 1년에 16% 늘어나는데 AI 인프라 수요는 80% 이상 늘어나요. HBM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2027년치까지 이미 다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은 이미 이 메모리 병목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다 알고 가격에 반영한 병목에서 추가 수익을 얻기는 어렵잖아요. 진짜 수익은 시장이 아직 안 보고 있는 그 다음 병목을 미리 보는 데서 나와요. 그 다음 병목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GPU만 가지고 AI를 돌릴 수 있나요? 못 돌려요. GPU를 넣을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해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이 있어야 해요. 전력을 끌어올 송전망이 있어야 해요. 송전망 인허가를 받은 부지가 있어야 해요. 데이터 센터를 지을 사람이 있어야 해요. 이게 다 합쳐진 개념을 타임 투 데이터 센터라고 불러요. 지금부터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해서 GPU를 실제로 돌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미국에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가 전력 그리드에 연결되는데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해요. 2026년에 시작해도 2031년에서 2033년에야 가동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돼요. 지난 3월에 블랙록이 낸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미국 인프라 건설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미국은 2033년까지 약 10조 달러를 AI 관련 인프라와 전통적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지을 사람이 부족하다. 블랙록이 자체적으로 1억 달러를 들여서 전기공과 배관공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번 달에는 텍사스 주립기술대학에 3천만 달러를 직접 기부했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갑자기 전기공 양성에 돈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투자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자꾸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연되면 비용이 늘고 비용이 늘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블랙록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자기 투자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직접 노동력 양성에 뛰어든 거예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조차 노동력이 부족해서 직접 양성에 뛰어들 정도라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들은 노동력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하는 회사들은 이 노동력 부족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렌은 이 부분에서도 한참 앞서 있어요. 아이렌은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외주로 짓는 회사가 아니에요. 설계,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운영을 전부 자체팀으로 하고 있어요. 회사 발표에 따르면 지금 글로벌 팀이 3,000명을 넘어요. 특히 텍사스 차일드레스 캠퍼스는 3년 동안 끊임없이 짓고 있어서 현지의 거대한 노동풀과 협력 업체 관계망이 이미 구축돼 있어요. 켄트 드레이퍼시 OO가 지난 2분기 어닝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산업 전반에서 보이는 장납기 장비 조달이나 숙련 노동력 같은 제약은 우리가 과거에 이미 해결한 영역이라 우리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고요. 블랙록이 이제 막 인력 양성에 1억 달러를 쓰기 시작한 이 시점에 아이렌은 이미 7년 전부터 그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수직 통합의 진짜 가치예요. 말로만 수직 통합이 아니라 막 업계 전체가 부족에 시달리는 시점에 그 부족을 비껴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전력이 부족해요. 컴퓨터가 부족해요. 칩이 부족해요. 메모리가 부족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지을 사람조차 부족해요. 이 모든 부족이 한 방향을 가리켜요. 이미 갖춘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미 전력을 확보한 회사, 이미 부지를 확보한 회사, 이미 인허가를 받은 회사, 이미 데이터 센터를 짓는 능력이 있는 회사, 이미 노동력과 협력업체의 관계망을 갖춘 회사, 이런 회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렌의 5기가와트 확보 전력이 갖는 의미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이렌처럼 이미 전력을 확보하고 이미 부지를 갖고 있고 이미 데이터 센터를 지어본 회사가 있다면 이런 회사는 타임 투 데이터 센터가 12개월에서 18개월 수준이에요. 남들이 5년에서 7년 걸릴 때 아이렌은 1년에서 1년 반 만에 가동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가 가지는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시선은 GPU와 메모리 위에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병목으로 시선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게 타임 투 데이터 센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건 확정된 미래는 아니에요.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그게 2026년 안에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레리 핑크의 발언, 컴퓨터 선물 시장 이야기, 블랙록의 인프라, 직접 투자 행보, 그리고 미국 전역에 퍼지는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엄 움직임, 이 모든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아이렌처럼 이미 자산을 갖춘 회사들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가능성이에요. 확실한 미래는 아니에요. 다만 아이렌을 보실 때 단순히 또 유상증자네, 또 전환사채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 회사가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시기에 짓고 있는지 그 맥락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트렌드버드였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